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준내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금 40% 내는 거 10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50% 내는 그런 날이 옵니다. 와우, 세금 40%? 10년 뒤에, 당장 10년 뒤에. 일단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그렇게 나왔어요. 일단 지금 나온 시뮬레이션 통계로는. 그리고 이 세금의 증가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그런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오고 있잖아. 그러면 사회 지출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온다는 건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EBS 다큐에 6시간 전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목은 이거야. 인구 반토막 나면 소득 50%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올라왔거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맨 처음에 부산에서 자고 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부산을 떠난 걸 너무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부산의 최고의 핫한 거리 부산대학교 부산대학로 상가 공실률이 25.6%가 나왔다고 합니다. 4개 중에 하나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부산되면 부산 학생들의 중심지 제2의 도시잖아. 뭐 내가 보기엔 지금 와서 엄연히 제2의 도시는 인천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인구 300만 도시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부대인데 공실률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기 나도 많이 갔거든. 나도 여기 자주 놀러 갔어. 옛날에 부대나 한 20년 넘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부대 앞에 맛있는 데도 많고 막 술집도 엄청 싸고 그리고 내가 요런 데 갔을 때는 막 술집 안주 같은 것도 얼마 하지도 않았거든. 막 안주 같은 거 뭐 하나 있잖아. 막 돈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막 진짜 막 4,000원이 5,000원 이렇게 팔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뭐 냉삼도 막 1,500원, 1,7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빠글빠글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다 비어버린 거야. 부산대 앞이.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이더라고. 부산광역시 의원 반선우 의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마지노선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 광역시 총 인구수가 350만 명인데 이게 이미 무너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2023년에는 330만도 무너졌는데 지금 현재 울산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거든. 근데 부산이 제일 빠른 곳 중에 하나야. 그래서 부산 인구 손유입률과 유출률을 보게 됐을 때 완전히 이게 보게 되면 젊은 세대를 보게 됐을 때는 유입은 굉장히 작고 유출은 굉장히 높고 이 두 개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이 같이 오고 있는 것처럼 유출은 가장 높고 유입은 가장 적고 요게 동시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은 소멸한가라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 디스페어링 이런 식으로 이미 논문이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한 세대가 200명일 때 다음 세대가 700명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이 70명이 다시 25명이 된다는 거야.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흑사병 때 유럽 인구가 30, 40년 동안에 3분의 1 정도가 증발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온 거라고. 한국은 50년 내에 인구가 30%가 증발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무섭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잖아요. 생산 연령 인구.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나라에 세수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뭐 나쁜 말로 하자면 자본사회 노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탄탄해야 되는데 2002년만 해도 굉장히 탄탄했어요. 이때가 딱 또 곡선봐도 봐있는데 그게 2024년 지금 현재 요렇게 돼 있고 2038년 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2038년에 생산 연령 인구가 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벽한 재앙이 시작되는 거지. 그게 이제 2071년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통계청에서 2024년 나온 결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대변하듯이 현재 이런 위기감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광주 북구래. 나름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명 정도 채용 공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1명밖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회사 연봉도 구리고 애들 존나 굴려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초봉 3,500 이상의 주 40시간 근무에 4대 보험에 기숙사 무료까지 인데도 안 온다는 거야? 여러분 초봉 3,500이면 이거는 진짜 높은 건데 근데 요새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초봉 3,500도 높다고 안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주방 같은 데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주방 보조 같은 거. 300만 원에 한다고 해도 안 구해진다고 하더라고. 300만 원 한다고 해도 안 구해진대. 그 300만 주방 보조 300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네. 근데 서울에 사람이 진짜 많잖아. 서울에서도 300해도 안 구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 3,500 이상의 주 40시간 근무에 4대 보험에 기숙사까지 무리면 다른 타지방에서도 갈 수 있을 법도 한데 근데도 사람들이 요새는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한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채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열어두고 있는데 근데 그 외국인 채용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신원을 회사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사고를 치게 되면 회사 쪽에 약간 데미지가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생산 연령 추이를 봤을 때 2020년에 3,700만이었던 게 2070년이 되면 1,700만이 되거든. 반토막이 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조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 그러면 총 조세 비율이라고 했을 때 이게 2038년이야. 2038년에 이미 40%가 넘어갑니다. 2038년 앞으로 13년 남았잖아, 그지? 이미 50대는 40%가 넘어간다고 보는데 30대는 33.4%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총 조세 비율은 아까 말했던 소득세, 주민세 더하기 사회보험료 그리고 준조세 이게 40%가 날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2072년이 되면 거의 50%에 육박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은 앞으로 훨씬 더 악화가 될 거고 지금 부모 세대는 현재 체계적으로 자녀 세대에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2010년생, 뭐 2002년생, 1994년생, 그리고 1981년생. 저희 형님이랑 동갑이죠, 닭띠. 그리고 1976년생으로 데리고 와서 했는데, 우선은 이 한기현 씨 같은 경우는 2038년에 40% 세금을 낸 당사자란 말이야.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다. 어이가 없는 반응이. 우리 유경이 반응이 찐이었어. 표정 봐. 저거 뭐야? 약간 이런 거. 유경이 카와이해. 근데, 저게 만약에 실제로 세금이 자기가 33%를 세금을 뗀다고 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도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그 와중에 우리 종현이 아저씨는 평생 나는 3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살겠구나. 평생 누군가를 보살피기는 힘들겠구나. 역시 남자는 이 와중에서도 책임지겠어요! 라는 그런 내가 책임지겠어! 복후가 마모로! 약간 이런 이야기 위주로 이제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소빈증은 점점 더 희망이 이뤄가지 않을까. 그리고 송종현 씨는 근로소득이라는 게 의미 없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 도대체 세금을 절반씩 내면 도대체 일을 왜 하냐. 그 돈을 받고 일할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지. 실제로 저런 식으로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세금만 저렇게 늘어나면 탈출을 하지. 그래서 나도 그러잖아. 나도 어반이 형 언제 탈출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 지금 말해줄게. 10년 뒤에 탈출할게. 알았지? 10년 뒤에 야 저렇게 세금 떼이면 탈출하는 게 맞아. 맞아.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도 말하자면 되게 분통 터진다고 난 김치 좋아하고 대한민국 좋아하는데 나도 떠나기 싫지 대한민국. 근데 상황이 저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 응?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뭔가 암담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공개해놔도 되냐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자녀를 더 낳아도 되냐 그런 우려가 커질까봐 걱정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어. 배댓은 그거야. 2030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눈치 본다고 노인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으니까 노인만 남고 청년이 떠나는 거다. 자승자박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아파트만 때려지니까 젊은이들이 할 게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부산은 이제 그냥 관광도시다. 진짜로 부산은 그 소비도시가 됐습니다. 외지인이 없으면 내수가 돌아가질 않고 부산 부동산에 몰빵하고 모든 인프라를 소도권에 집중한 게 업보로 돌아온 거다. 맞는 말이야. 모든 걸 전부 다 소도권에 몰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세종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산을 키우는 게 맞았어. 부산 쪽에 그 반대 완전히 서울에서 가장 먼 부산 쪽에 인프라를 세종같이 때려박는 게 그게 정답이었는데 이미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이 안 낳는 게 젊은이들 탓 같냐. 이미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이미 이거는 뭐, 그래, 제가 그래서 정치인 맨날 욕하잖아. 이렇게 썩은 애들이 없다고. 정말로 썩어 빠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미 구렁텅이로 모아놓고, 이 와중에서도 부동산 법을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잖아. 그지? 그걸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들 뭐 부동산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답은 간단하다. 내 부동산 똥값 될까봐, 기득권 놓칠까봐, 수도권 과밀에 비상식적인 부동산 집값,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린 거다. 왜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겠냐?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지. 그리고 현 기성세대들 50대 이상이 만들어 놓은 거지 같은 대한민국이다. 젊은 청년들은 더 힘들어지고 노인들만 바글바글한 노땅 대한민국이 될 거다.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노인 혐오를 주제로한 영화까지 나왔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좋아한다. 50% 내고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있겠냐. 이민 가거나 그냥 태업을 하겠지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부동산 거품 발라먹기에 미쳐서 지 자식들, 손자, 손녀들을 죽여버린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이미 이건 기정사실화란 말이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미래야. 주되는 게 조금 더 나아지긴 나아지겠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주댐은 지금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와가지고 전 세계에 그런 준 가르침이 굉장히 많거든.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러한 형식을 통해 하고 30년을 버틴 나라란 말이야. 그게 일본은 버텼어 그거를. 지금 와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희비의 쌍곡선이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시즌이라고 하지만 난 이게 다시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버틸 수 있을까요? 말할 때, 우리나라는 내가 항상 못 버틴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나라는 못 버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겨울,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지나봐. 2년만 지나도 여러분 체감하기 더 힘들어질걸. 내가 항상 그랬잖아. 2023년이 저성장 원년이라고 항상 얘기했을 때 그때만 해도 다 몰랐어. 전혀 모르겠는데 어반이 형 그러던 사람들이 작년부터 어반이 형이 윈터 이즈 커밍 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거의 다 체감이 되는가 봐.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지나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각자 도생을 하기도 쉽지도 않아. 지금 와서 뭐 AI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 밖으로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각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그 탈출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노마드야. 디지털 노마드.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상황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경쟁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포르투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노마드 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로 2년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더라고. 영주권을 그렇게 쉽게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디지털 노마드로 일정 소득만 인증하고 한 2년 정도 그 해당 나라에 거주하잖아. 그러면 영주권을 주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유치가 더 심해질 거야. 인구 유치가. 그러니까 굳이 그게 디지털 노마드뿐만이 아니더라도 투자 이민이든 뭐든 굉장히 그게 적극적으로 서로 이제 인구 유치를 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발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